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죄인의 신문을 위한 고문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문 방식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알려진 조선시대의 고문 탑3입니다. 주리 틀기,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드라마나 영화에 가장 흔히 나오는 장면 중 하나죠. 보통 죄인이 의자 형틀에 앉아있고 허벅지에 주리를 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실제 주리를 트는 방식은 의자에 앉아서도 아니며 허벅지에 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바닥에 앉게 하고 종아리 쪽에다가 주리를 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외로 간단해 보이고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고문은 실제로 뼈가 부서지는 게 다반사고 피가 터지면서 골수가 튀어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너무 잔인한 고문이라 조선시대에는 불법이었다고 하네요. 해당 고문을 시행한 것이 밝혀진 관리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리틀기는 명나라에서 들여온 방식으로 1684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조 8년인 1732년에 너무 잔인한 고문이라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사유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며 불법으로 행해졌던 기간을 모두 쳐도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 가장 잔인하면서 드물게 행해졌던 고문 방식입니다. 낙형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문 방식입니다. 보통 의자에 포박되어 있는 죄인의 신체 일부분을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지지는 장면을 모두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다르게 조선시대의 낙형은 발바닥에만 행해졌다고 합니다. 낙형은 반역죄인을 신문할 때 사용되었는데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에 지장이 가지 않는 발바닥을 지졌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고문 방식이며 가혹함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세조 때 부활하게 됩니다. 낙형 또한 영조 때 폐지가 되는데요. 그 사유가 특이합니다. 영조가 종기 치료를 위해 뜸 처방을 받은 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는지 낙형으로 고문할 때의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몰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소회를 밝히며 낙형을 폐지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미 고문을 통해 정적을 다 제거한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유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압슬, 앞의 두 고문과는 다르게 익숙치는 않은 고문인 압슬은 고려 말부터 사용된 고문으로 죄인의 바지를 벗겨 자갈이나 사기그릇 조각이 깔린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그 위로 돌이나 나무 판자를 올린 후 사람이 올라가 짓누르는 방식입니다. 압슬을 무거운 돌덩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압슬은 단계별로 강도가 높아졌는데 1차는 2명, 2차는 4명, 3차는 6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죄인들이 2차에서 승복하거나 사망해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문을 한번 받고 나면 무릎 관절과 다리뼈가 완전히 박살나서 평생 동안 제대로 걷거나 자력으로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는 더 이상 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제사를 못 지내 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더욱 혹독한 고문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알려진 조선시대의 고문 탑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